지금 당장 그 나쁜 손을 멈추십시오. 60세가 넘어서도 20대처럼 급하게 해결하려는 여러분의 그 습관이 지금 여러분의 남성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가족들 몰래 화장실에서 즐긴 그 3분이 내일 여러분을 완전 불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정력을 아껴야 한다며 억지로 참거나 반대로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빨리 해치우자며 급하게 끝내던 분이 계셨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인물이 썩듯 전립선이 부패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뇌가 잘못된 자극에 중독되어 비아그라조차 듣지 않는 성기능 사망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비극이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잘못된 습관이 뇌를 망가뜨리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런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돌덩이처럼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경고합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60대 이후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는 치명적인 실수, 4가지와 죽어가는 남성을 되살리는 회춘의 기술을 오늘만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이 곧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개 숙인 남자가 아닌 당당한 남자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남성 활력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잘못된 상식으로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계신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남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왜 유독 성기능의 변화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시절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20대의 자위가 배설과 해소의 과정이었다면 60대의 자위는 관리와 존중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끓어오르는 욕구를 단번에 분출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분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주고 신경계를 교란시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힙니다. 지금부터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목격한 60대 이후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4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실수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넘어 왜 여러분의 남성을 파괴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인체 생리학의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침실은 쾌락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였던 정액 보존의 신화가 왜 전립선의 자살 행위인지 의학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가만히 있는 기관이 아니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전립선액은 정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요도의 세균을 죽이는 아연과 구연산이 풍부한 생명의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력을 아낀다며 대출을 멈추면 이 공장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 이를 우려성 전립선염이라고 합니다. 세균이 침투하지 않았는데도 전립선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조직이 부어오르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흐지 않는 웅덩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끼가 끼고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전립선도 똑같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오래된 전립선액은 끈적끈적하게 농축되다가 결국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전립선 결석이 됩니다. 이 결석들이 전립선 내부의 미세한 관들을 막아버리면 그때부터 지옥 같은 통증이 시작됩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요도 끝이 찌릿하고 회음부가 묵직하게 아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노화 때문이라고 체념하시지만 사실은 순환시키지 않아서 생긴 병입니다. 주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마사지 효과를 주어 묵은 액체를 밖으로 빼내고 새로운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규칙적인 배출을 통해 전립선의 압력을 낮춰주는 것이 그 어떤 영양제보다 중요합니다. 횟수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시원하게 비워주는 것이야말로 전립선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실수인 서두르는 습관이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신경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발기와 사정은 자율신경계의 정교한 춤과 같습니다. 발기는 우리 몸이 이완되고 편안할 때 작동하는 부교감 신경이 주도합니다. 반면 사정은 긴장하고 흥분할 때 작동하는 교감 신경이 주도합니다. 즉 발기와 사정은 정반대의 신경작용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여 혈액을 음경해면체로 꽉 채워준 뒤 마지막 순간에 교감 신경이 폭발하며 사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3분 만에 끝내는 속도전은 이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사정 신호를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이 주인님은 부교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구나. 발기를 유지할 필요 없이 바로 사정하면 되는구나라고 학습해버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의 신경회로가 재배치됩니다. 발기 유지 회로는 퇴화하고 조루 회로만 강화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시간을 들이고 싶어도 뇌가 참지 못하고 사정 명령을 내려버리거나 아예 발기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성 조루와 학습된 발기부전의 실체입니다. 15분 이상의 시간을 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퇴화된 부교감, 신경을 다시 훈련시키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호흡하고 온몸의 감각을 느끼며 느긋하게 즐기는 동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이 훈련이 계속되면 비아그라 없이도 단단한 강직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느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신경계를 복구하는 재활 치유입니다. 세 번째 실수인 시각적 자극 중독이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뇌과학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락과 동기를 부여하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성적 흥분을 느낄 때 뇌에서 분비됩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적응의 천재입니다. 강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숫자를 줄여버립니다. 이것을 하향 조절이라고 합니다. 수용체가 줄어들면 예전과 똑같은 자극으로는 도파민이 나와도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기괴하고 더 강한 영상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지면 일상적인 자극은 자극으로 인식조차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화면 속의 과장된 몸짓과 가짜 신음소리에 길들여진 뇌에게 현실의 아내나 파트너의 따뜻한 손길은 너무나 밋밋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피부가 맞닿아도 아무런 전기, 신호가 오지 않는 현실. 불감증은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뇌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환경이 바뀌면 다시 변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감각 리셋입니다. 한 달 동안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차단하고 오로지 손끝의 촉각과 호흡의 청각에만 집중하는 자위 훈련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지루해서 미칠 것 같겠지만 꾹 참고 견디면 줄어들었던 도파민 수용체가 다시 늘어납니다. 뇌가 시각 경보 대신 촉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신경망을 재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스치는 바람결에도 옷깃의 스침에도 반응하는 20대의 예민한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성감을 되찾는 뇌 수술과도 같은 과정입니다. 네 번째 실수인 자기 비하와 죄책감이 호르몬 균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내분비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내분비계는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자위를 하며 부끄럽다거나 더럽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콩팥 위의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코르티솔은 생존을 위한 호르몬입니다.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치거나 싸우기 위해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고 당장 생존에 불필요한 기능은 셧다운 시킵니다. 안타깝게도 코르티솔이 가장 먼저 끄는 스위치가 바로 생식 기능과 면역 기능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은 수축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은 억제됩니다. 즉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거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자위를 자기 존중과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테스토스테론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를 돕습니다. 마음가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 안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침실에 들어갈 때는 모든 죄책감을 문 밖에 두고 가십시오.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조명을 켜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배설이 아니라 내 몸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후 남성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 치료제에만 의존하려 하십니다. 약은 훌륭한 도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약은 펌프질을 도와줄 뿐 펌프 자체를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채 약만 드시는 것은 구멍 난 타이어에 계속 바람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정액을 순환시키고 신경계를 훈련하고 뇌 감각을 리셋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없애는 이 4가지 근본 치료가 선행되어야 약도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몸이 이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립선의 통증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비명이고 발기부전은 천천히 가자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성과가 아닌 존재 자체로 기쁨을 느낄 때입니다. 20대의 성이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고 짧았다면 60대의 성은 모닥불처럼 은은하고 오래가야 합니다. 타오르는 불길은 줄었어도 그 온기는 더 따뜻하고 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내 몸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대화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성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2의 전성기는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4가지 실수가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영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희님은 독실한 성격에 평생을 바르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사별 후 혼자 지내시면서 성욕이 생길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셨고 억지로 참거나 어쩔 수 없이 할 때면 3분 안에 급하게 끝내며 자신을 자책하셨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본 자극적인 영상에 빠져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런 영상 없이는 아예 반응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변을 볼 때마다 회음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비뇨기과에서는 심각한 만성 전립선염과 시민성 발기부전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전립선에 염증이 가득 차 있고 뇌가 성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번아웃 상태라고 했습니다. 김영희님은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남들은 나이 들면 점잖게 늙어가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저는 김영희님께 처방전 대신 생활습관 교정 수칙을 드렸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죄책감 없이 배출할 것. 둘째, 절대 영상을 보지 않고 20분 이상 천천히 내 몸에 집중할 것. 셋째, 끝난 후에는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며 자신을 격려할 것. 이 3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음부, 통증이 사라지면서 소변 줄기가 시원해졌고 영상 없이도 자연스러운 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럽게 여기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김영희님은
이제야 비로소 내 몸의 주인이 된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김영희님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60대의 성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횟수가 아니라 만족감입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정열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은은하고 깊이 있는 중년의 성숙한 에너지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숨어서 급하게 해결하는 비참한 노후가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당당하게 즐기는 품격 있는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실수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어나고 전립선은 건강해지며 남성 호르몬은 다시 샘솟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여러분의 침실을 자기 존중의 공간으로 바꾸십시오. 오늘 영상이 잘못된 상식으로 고통받는 여러분께 확실한 해방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살리고 무너진 건강을 되찾아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내 몸을 존중하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강력한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언제나 활기차고 당당하기를 저도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의학적 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왜 정액을 참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아셔야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약 30%를 구성하는 전립선액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이 액체에는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세균 감염을 막는 아연과 구연산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게 되면 전립선 선방이라는 작은 주머니들에 액체가 꽉 차게 됩니다. 마치 풍선에 물을 계속 넣으면 터질듯이 팽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팽창된 조직은 주변의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피가 안 통하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균은 안 나오는데 계속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주기적인 배출은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낮춰주고 묵은 액체를 내보내며 새로운 혈액을 돌게 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치료법인 것입니다. 또한 서두르는 습관이 왜 발기부전을 부르는지 뇌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기는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여 혈관을 확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반면 사정은 교감 신경이 흥분하여 근육을 수축시키는 과정입니다. 즉, 발기와 사정은 정반대의 신경작용입니다. 충분한 발기가 유지되려면 부교감 신경이 오랫동안 우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자위를 하면 시작하자마자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사정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뇌는 이 사람은 부교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발기 유지 회로를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나중에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싶어도 뇌가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15분 이상의 시간을 들이라는 것은 뇌에게 부교감 신경을 충분히 훈련시킬 시간을 주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호흡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부교감 신경이 강화되고 이것이 곧 강직한 발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자극과 도파민의 관계입니다.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거나 성적 흥분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하지만 도파민 수용체는 강력한 자극이 계속되면 그 숫자를 줄여버립니다.
이것을 하향 조절이라고 합니다. 수용체가 줄어들면 예전과 같은 양의 도파민으로는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더 큰 자극, 더 센 영상을 봐야만 겨우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자극을 끊고 휴식기를 주면 줄어들었던 수용체가 다시 늘어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감각 리셋입니다. 한 달 동안 눈을 감고 손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뇌는 시각이 아닌 촉각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신경망을 재배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뎌졌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작은 자극에도 폭발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방식 그대로 돌려줍니다. 소홀히 대하면 고장나고 존중하고 아껴주면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십시오. 그 정성이 여러분의 노후를 아름답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